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5.7도, 포항 9.4, 안동 영하 0.4도 등이고 낮 기온은 대구가 22도까지 오르는 등 19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이 대구 21도 등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며 불이 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각종 축제를 모아서 계절별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관주도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봄 축제를 컬러풀 페스티벌로 이름 붙여 가을에 하던 컬러풀 퍼레이드와 패션 주얼리 위크를 5월에 동성로 축제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특색도 없이 너무 산발적으로 열려 예산을 낭비하던 폐단을 막자는 건데 5월 1일 중국 노동절 휴가를 맞아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이 봄 시즌을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관광 상품 축제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여름은 더위를 소재로 한 핫 페스티벌, 가을은 공연 문화 페스티벌로 치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전면에 나선 관주도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주도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 시대의 요새 흐름일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 이제 공무원이나 전문 기획자들의 기획으로 축제가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일부 축제는 시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프레이드를 이번에 좀 이제 관주도로 하려고 시에서 이제 일단 시도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레이드로 실제로 진행을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외부인이 포함된 전문 조직을 갖추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축제 육성위원회나 기획단 구성 등을 담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계획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전문 조직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전문 조직이 있어야 되고 가을 축제로 잡은 공연 페스티벌은 공연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몰아서 하려다가 반발을 사는 등 대구시의 축제 행정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청도군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지자체와 담당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와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의 한 지역에서 벌어진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 집행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이나 폐가 주소를 이용해 지원금을 타내기도 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들은 수년 동안 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청도군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과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제가 특정하기 다 했는데 오늘. 내가 어디 갖고 있다 했는데 왜 보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부 추진위원들의 결정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거나 거주는 하지 않지만 집이나 땅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지원금을 나누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마을의 입장에서는 니가 토지만 있고 인구분에는 기여를 못하는데 내가 왜 인구분까지 줘야 되나. 보호구역 전체를 묶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 목으로 100% 50% 나온지 그 사람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청도군은 구체적인 지원금 배분 기준을 아예 군 조례로 제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을 통장도 면사무소에 보관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낙동강 유역환경청 역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들을 이제 행자부의 주민주소, 주민등록 관계하고 대부분의 토지 소유 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자체 조사 결과와 청도군이 마련하고 있는 개선 방안을 모두 검토한 뒤 지원금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대구의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파트너로 참가하면서 벤처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용 모니터를 개발해 수출하는 대구의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삼성 벤처 투자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과 광범위한 기술 협력 지원에다 삼성의 파트너라는 신뢰도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계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방문하셔서 삼성 연구소에서 방문하셔서 저희 기술에 대한 파악도 하시고 저희한테 또 삼성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혹시 접목시키겠는지 저희한테도 그 기술을 알려주시는 노력도 실제로 하고 있어서 그 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삼성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벤처기업 30여 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업종 간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최종 선발된 기업이 성장 안정할 때까지 사후 관심과 멘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일회성이 아닌 2차, 3차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벤처기업 양성에 힘을 기울여 지자체들의 롤 모델이 저는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은 우리 특히 삼성에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써주셨고 세계적 기업 삼성과 손잡은 대구가 단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면서 벤처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개막 경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가운데 삼성의 홈 개막전도 같은 시각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삼성은 올 시즌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과거 개막전에서 보인 부진을 떨치고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 새로운 외국인 투수 피가로를 선발로 예고했고 상대팀 SK도 역시 외국인 투수 벤와트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개막전 경기를 오후 2시부터 TV와 표준 FM 라디오로 중계 방송합니다. 경찰이 프로야구 개막전 안표 매매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에 사법경찰관 10여 명을 투입해 안표상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1, 2차전에서 안표 매매 9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주시 충효동에 추진되던 대형마트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유지 2필지 중 1필지가 제3자에게 낙찰됐기 때문인데 결국 남은 건 시민들 간의 갈등과 경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효동 시유지 2필지 341평을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 19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절반을 넘고 최 시장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전직 시의회 의장 등 친경주시 성향 인사들이 대다수여서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감정가는 9억 6천여만 원. 그런데 막상 공매 결과를 보니 한 필지는 홈플러스 시행업자에게 낙찰됐지만 다른 한 필지는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경주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환영합니다. 할머니들이 문 닫아가면 시청 앞에 가가 그 집회를 할 때 그 추운 날 컵라면 한 개 먹고 그거 하는 거 보고 참 눈물이 납니다. 홈플러스가 충효동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 2012년 11월. 최양식 시장은 경주 시민 5, 6만 명의 찬성 서명에 힘입어 홈플러스 허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는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경주시는 대형마트 허가를 반대하는 상인회 대표들을 회유하고 압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도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움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은 시의회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허가를 강행한 결과 경주시 행정이 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은 잃고 외국계 대형마트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33억 원을 들여 경주 엑스포공원 내 2,700여 제곱미터의 세계 자동차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와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MOU를 체결하고 오는 8월 21일 개관을 목표로 홍보, 마케팅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형 중화요리 식당에서 불이 나 4개 차로의 통행을 차단한 채 소방차 20여 대가 진화에 나서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1층 식당 안팎이 거의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피해가 났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구입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본도세관은 지역에서 와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와인 해외 직구입을 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최근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